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재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고 현실성 떨어지는 이사회와 그 주주총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싶냐면 도대체 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냐고요. 대한민국 상장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회사는 없다라고 저는 과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대표이사는 그 이사회에서 설정을 해요. 그 이사회에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거고 정관에서 둬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수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면 회사의 실질 사주, 그러니까 오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너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상에 별도로 규정을 둬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상장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의 권리가 꽤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유 진짜 모르고 얘기하는구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하느냐?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되는 거고 특히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임원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가서 보죠. 자,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예요. 사업보고서에는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정관이 있죠. 정관을 보게 되면 이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있고 이 정관에 보면은 삼성전자조차도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그런 정관을 두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보고서를 가서 다섯 가지 보면 여기 임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원에 보면 여기 사내이사 그리고 사외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여기 위에서부터 김기남이라고 하는 사내이사분부터 김한조라고 하는 사외이사분들 이분들이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과반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명 중에 5명이 아니고 6명이 돼야 돼요.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사회가 통과되고 이번 이사회 중에서 아시다시피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표이사는 이 사내이사 중에서 이제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임된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는 이사들끼리 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한다라고 이제 막 영상 올리면서 좀 극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 드라마는 그게 맞을 수 있겠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하는 게 약간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렇지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 물론 이제 극 중에서 회장이 야, 이사회 소집해. 이런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해. 라고 하면은 이제 이사회 소집을 대표이사가 하죠. 보통은. 자, 이사회 소집. 삼성전자의 어떤 정관을 가서 볼까요? 여기서 컨트롤 F에서 이사회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사회 결의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집이라고 쳐야겠네. 소집이라고 쳐볼게요. 자, 주주총회 소집 절차도 있고 여기 이사회 소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기업들은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회 소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근데 여기는 의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이사들도 사실은 의장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상장사들의 정관을 뒤져보시면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중의 오너들은 대표이사까지 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회장 역할만 하고 있고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는 이사회가 되지 않고 또는 심지어 사내이사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실질 오너들이.
특히 재벌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사회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 당일에 이사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사회 당일에 나는 이러이러한 안건을 제안합니다 라고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이사회 소집에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4시간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24시간 전이라는 거는 소집을 기준으로 보고 이사회가 개최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24시간을 이제 충족하려면 보통은 이틀 전에 이사회에 이번에 어떤 안건들을 하겠다라고 이사회 의장 또는 뭐 회사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표이사겠죠.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들한테 뭐 이메일이든 뭐든 통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사회 참석하면 이러이러한 안건을 할 겁니다라고 사전에 소집 절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안건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안건 자체가 설령 통과되더라도 이사회 그 성립 부존재에 대한 어떤 소송을 당하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이사회의 안건이 취소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틀 전에 해야 되고 이사회 안건이 이제 당일에 뭐 이거 난 이 사람을 그 사내 그 대표이사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사회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바꾸자 뭐 이런 안건이 생긴다고 하면은 당일에 와가지고 다른 이제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하자라고 이제 안건 제출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가 얼마나 파워 있냐면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그 특정 안건들을 누락시키거나 그냥 무시하고 이사회 소집을 그 대표이사가 해버리게 되면 일부 안건들이 아예 묵살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꽤 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표이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당일에는 막 누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나 안건 내가 얘기하는 안건 통과시켜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당일에 마치 드라마에서는 극적으로 누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원하는 안건 넣어줘 라고 이제 뭐 갈등을 어떻게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저는 현실성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이사회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아니 왜 그렇게 임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상장사가 등기 임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자, 이사회가 통과되려면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회에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오너 입장에서 보자고요. 오너는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소수로 구성하는 걸 원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 등기 임원이 막 20명, 뭐 20명 이상 막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보게 되면은 그 임원의 수가 적혀 있어요. 이사의 수가 있는데 이사가 몇 명으로 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의 수가 이 정관에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많아봐야 한 10명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보면 이사의 수가 우리 회사는 등기임원의 숫자를 몇 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명이라고 해볼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정관상에 회사가 둘 수 있는 이사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여기 되는 24조 이사의 선임. 삼성전자는 3인 이상에서 14인 이하를 그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있고 이 이상은 14인 이상은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상장사들은 뭐 6명, 7명, 8명의 어떤 그 등기 임원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 등기 임원은 사내이사뿐만 아니고 사외이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영상에서 보면 막 20명 이상의 어떤 등기 임원들이 막 박수치고 그 말이 안 되고 막 자기들이 이제 20명 있는 등기 임원들이 나는 이 안건에 찬성한다고 손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사실 드라마는 몇 명만 나와가지고 안건이 처리된다고 하면은 약간 드라마를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긴박함이나 뭔가 좀 뭐 이 안건이 어떻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 등기 임원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회사는 주주총회 하기 전에 주주명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보통 정기주총을 만약에 3월 달에 한다고 하면 12월 말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회사는 한 1월 중에 수령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2월 말 기준으로 딱 클로징 해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를 회사는 받게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주주를 행사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이제 한 1% 이상 되는 주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회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결권을 들고 있고 이런 싸움박질을 하게 되면 프록시 보팅이라고 하는 의결권 대결을 하게 되면 누가 이제 중요한 주주인지 다 아는데 이걸 마치 회사가 몰랐다는 듯이 막 표현하면서 갑작스럽게 뭐 캐스팅 보드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는 사전에 주주 명부를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사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은 누가 얼마 들고 있고 누가 얼마 들고 있고 다 알죠. 근데 그걸 마치 이제 막 알았다는 듯이 막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주주총회 당일에 누가 왔네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주주총회, 이것도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주주총회 당일에 9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보통은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시작하는 시간이 주주총회 시작하는 시간이 다 회사마다 다른데 그 시간 전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그날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뒤늦게 들어와서 문 땅땅땅땅 두들기고 들어온다? 절대 안 열어줍니다. 제가 주주총회 할 때 9시에 딱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문 막아놓고 못 들여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주주 간담회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할 때는 같이 내용을 공유하지만 시간이 딱 맞춰서 못 들어오게 저는 합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시작하는데 시작하고 한참 뒤에 막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뭐 의결권 행사한다? 그거는 그날 의결권 행사 그 사람은 못 합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마치 의결권 행사를 하죠. 그리고 마치 영화에서는 어떤 뭐 버려진 자식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캐스팅 보드는 대부분의 재벌 기업들은 연기금이 이제 파워풀하게 지분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연기금이 어디 붙느냐에 따라 실제 이제 그 안건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재벌 그 관련된 드라마에서 아니 연기금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게 긴장감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 중에 어떤 사람이 뭐 의결권을 이제 쥐고서 내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 시청자들은 좋아할 텐데 실제 현실은 캐스팅 보드는 대부분 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한테 어떻게 연기금 애들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연기금의 그 의결권을 우리 쪽으로 붙이냐 마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스팅 보드가 누구다 이렇게 나오면 확 현실감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그 극 중에서 회사가 뭘 사고 파는데 이거 몇 조야? 우리 이거 몇 조에 살 거야? 몇 조에 살 거야? 이렇게 하죠. 하지만 회사의 그 몇 조에 살 거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결국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잘못돼서 배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가 저게 이제 값어치가 그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를 암만 잘 짜내봐야 1조가 이제 나올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DCF로 미래의 어떤 수익 추정치를 엄청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잘 써봐야 1조인데 그거를 이제 덜컥 야 2조에 사. 뭐 오너가 야 저거 2조에 사줘라고 이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가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회사가 그 회사의 오너가 회사에 뚜렷하게 손실이 입혀버리면은 그건 배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말도 안 되는 거를 비싸게 사고 파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는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가 예를 들어 뭐 1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억보다 좀 싼 9,900만 원에 샀다. 이렇게 되면은 넌 배임을 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하는 증빙 자료가 되는데 극 중에서는 이거 8천억인데 1조 6천억에 사주세요.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뭐 구두 협의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사회를 해서 그 가격에 통과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수익 추정치의 가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많이 후려칠 수가 없어요. 후려쳐서 가격을 높여서 그 상대방한테 타격을 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극중에서 뭐 갑자기 뭐 1조를 막 2조에 사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현실성 떨어지고 회계법인의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이야기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하면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겠죠. 너무 현실과 맞닿으면 또 드라마는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재밌는 포인트들이 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주주총회도 하고 이사회도 하고 그다음에 공시도 하고 이러니까 참 아직까지도 드라마 작가들이 이 상법이랑 이사회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주총회에 대한 개념이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